다 네. 즐거운 불금의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다들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이제 Happy People Live Better Lives의 어떤 우리가 철학과 가치를 이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롭고 의로운 것이 저에게는 사후명의식처럼 왔던 것이 건강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정보를 드리고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엄청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되게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아메이라는 일을 더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것을 더 즐겨하고 좋아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들을 소비자들과 함께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EN 시간이죠. 오늘은 여성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라서 남성분들이 더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따라 관심이 많으시죠?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공유한 거? 네, 화면 공유한 거 보이시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탑투토 오늘 여성의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의 건강은 기본적으로 남성의 건강과는 많은 차이를 두죠. 우리가 2차 성징을 나타내는 사춘기 시절을 지날 때까지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비슷한 신체의 변화를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여성은 또 한 번의 사춘기 아닌 사춘기를 지나고 있죠. 그게 바로 갱년기라는 것을 지나기 때문에 남성과는 다른 건강 상태를 한 번 더 질곡을 넘어서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미 이제 남들이 다 겪는 완경을 겪은 여성으로서 그 과정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준비한다는 것이 제가 만약에 아메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준비하고 아주 이렇게 가볍게 갱년기 증상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미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준비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이게 갱년기일까? 라고 생각할 만큼 가볍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상에 저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같은 여성으로서 형제나 또는 친구, 자녀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넣었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이 그림이 되게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우리가 MD로서 뉴트리션 디렉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질병으로 가지 않는 전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선택하는 매일매일의 어떤 자그마한 선택들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바쁜 현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건강하고 되게 활기찬 삶을 원하지만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선택들을 하면서 바라고 있죠. 제가 오늘 신규를 만났었는데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참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하니 아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다르신 거죠. 우리가 누구나 다 원하죠.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꿈을 꾸는데 하지만 매일매일의 선택은 어떻게 한다? 유병하게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 빙산 그림을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질병 상태, 디지즈 상태인 암, 고혈압, 당뇨, 뇌졸중이 온 사람들은 저희에게 오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되죠. 현대의학의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질환이 오기 전 단계인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빙산의 제일 아래쪽에 일부 보이는 부분은 질병이지만 그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식생활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렇게 암이나 고혈압이나
뇌졸중, 이런 치매, 이런 질병 상태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어떠한 식생활 습관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 보면 고탄수화물식이, 고지방식, 화학식품, 첨가제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중금속, 잔류농약, 과도한 단순당, 밀가루 음식, 찬 음식. 우리 아직도 이게 시원한 음식, 아아가 기본이신 분들 많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음식,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냉동식품, 게다가 과음, 가식, 폭식, 잦은 간식, 야식, 그리고 과로하고 운동 부족하고 아니면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고 흡연이나 그리고 늦게 자는 수면 습관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죠. 사건,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관련된 상처나 오해,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이 긴장과 초조, 불안, 상실감들을 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물을 먹게 되고 약물 과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생활 습관을 계속 지속하면 반드시 나에게 신호가 오죠. 어떤 신호? 불면증이 있고 편두통이 있고 소화불량, 위염, 위식도 역류성 질환, 복통, 설사, 변비, 그리고 우울감, 예민함, 여러 가지 탈모, 비만, 시력저하, 잦은 감기라든지 저체온증, 생리통이라든지 부종, 어딘가 통증을 느끼는 것, 그리고 기억력, 집중력 감소, 여러 가지 징후나 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 습관을 어떻게 했는지 잘 교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쁜 식생활 습관으로 나에게 어떤 징후가 오게 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체온이라든지 혈당량, 혈압, pH, 삼투압, 장내 미생물,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고 혈중의 칼슘, 미네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깨지게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렇게 증상이나 징후가 와서 건강이 나빠지는 큐어의 상태가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큐어가 필요 없는 케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건강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상태, 이런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은 내가 어떠한 식생활 습관과 내 생활 습관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질병으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지금 같이 알아볼 여성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건강의 기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여성 건강의 문제죠.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생리주기라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매달 겪고 있죠. 완경기를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형태의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극심한 형태를 겪는 사람도 많죠. 이렇게 여성은 평생을 생리를 하든 아니면 완경기가 오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여성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감정의 문제, 그리고 특히 생리할 때도 우리가 되게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불안, 우울증, 감정의 변화를 남성보다는 훨씬 더 많이 겪게 되고 체중 증가, 비만, 혈관 운동장애, 대사증후군도 호르몬과 연관되고 갑상선 건강과 여성 생식기 질환도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오게 되고 뼈의 약화, 골다공증, 그리고 수면 장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만성 피로, 이런 모든 것들도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것은 내분비계에서 분비되는 건데 혈액을 통해서 분비돼서 표적세포로 이동해서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죠. 우리가 살이 찌는 건 나의 의지 때문이다. 호르몬 때문이다. 호르몬 때문입니다. 내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잠을 자고 싶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모두 다 호르몬의 문제예요. 내 의지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기관의 기능과 대사 조절을 하는 이 호르몬의 문제들은 전부 다 내분비계라고 얘기하는데 여성은 이렇게 28일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우리 감정과 건강의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특징적인 호르몬의 균형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렇게 난폭기에 있거나 황체기에 있는 거에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많아졌다가 프로게스테론이 많아졌다가 이런 것을 겪게 되고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임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리라는 것을 통해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던 것을 배출하면서 다시 또 다른 임신을 준비하는 이런 28일의 주기를 겪는데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는 우리는 완경기가 돼서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며 여성의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은 에스트로겐 우세 때문에 오게 됩니다. 이것을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또는 에스트로겐 우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과의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우세하게 되면 자궁 근종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되고 신지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생리전 증후군이나 과다한 생리 출혈을 오게 하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게 되고 체중이 증가하고 아랫배나 엉덩이 허벅지의 비만도가 증가하고 기미 등 피부에 색소 심잡도 오게 되고 만성 피로, 신경과민, 감정의 기복이 있는 우울증도 오게 되고 이런 호르몬 때문에 말초의 부종, 손발이 붓는다든지 우리 생리 때 많이 붓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유방팽창이나 압통, 생리를 하면서 다들 겪어봤을 거예요. 가슴이 뿌듯하고 아프고 열감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고 불안정한 혈당 상태가 되고 고혈압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균형이 깨져서 오는 그래서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증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에스트로겐 생리 주기를 일정하게 조절하고 배란과 임신, 출산 등을 관여하고 뼈나 뇌 혈관 등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고 체온 조절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프로게스테론의 양이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감소되어서 문제가 생겨요.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4여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1대 21을 넘어가죠. 비만한 사람들 1대 120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경기가 오면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프로게스테론과의 균형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완경기가 오면 50대쯤 되면 에스트로겐보다 프로게스테론이 훨씬 더 적게 나와서 밸런스가 더 깨지게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을 재료로 해서 이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내게 되고 성호르몬들,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호르몬, 에스트로겐 유사물질, 플라스틱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살충제, 세제, 각종 일회용품 등에서 존재하는 제노에스트로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호르몬이라고 얘기하죠. 가짜 호르몬 역할을 하는 제노가 무슨 말이냐면 가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짜 에스트로겐이 너무나도 많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나타내게 돼요. 게다가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를 많이 겪게 되면 부신 기능이 저하되고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난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이 난 거와 똑같기 때문에 빨리 소방차를 내보내서 불을 꺼야 되죠. 그 불을 끄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고 계속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되면 이렇게 코티솔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레놀론에서 프로게스테론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코티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지 못하게 돼서 더더욱 안 그래도 제노에스트로겐이 많은 환경인데 이렇게 프로게스테론이 스트레스 때문에 가중돼서 코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을 못 만들게 돼서 균형이 더 깨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제노에스트로겐을 회피하는 삶을 살던가 아니면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를 잘 겪지 않도록 근데 이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 안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도우미를 두셔야 돼요. 이것도 관리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그걸 들여다보고 계속 내가 몸으로 그 스트레스 상황을 계속 받는 것보다는 그 스트레스 상황을 잠시 잊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만약에 안미 사업을 안 했더라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 못 배웠을 거고 저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냥 내몰리는 스타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스트레스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해 드리는 방법이 스트레스 해소 도우미를 두세요라는 말을 꼭 합니다. 모든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시작점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스트레스 해소 도우미를 우리가 술을 먹는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듯이 까니마 또 까는 격이 되고 때린데 또 때리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도우미는 즐거운 음악을 듣는다든지 심호흡, 깊은 호흡을 해서 명상을 한다든지 현자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책을 읽는답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더 큰 스트레스일까요? 책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주 기분 좋은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하거나 아주 환경이 좋은 곳에 가서 기분을 풀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이런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것이 이렇게 내 몸을 망가뜨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을 만나면 꼭 해드리는 방법이 스트레스 해소 도우미를 꼭 두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배워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들을 많이 익혀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권유하는 편이거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신에게 스트레스 해소 도우미는 뭔가요? 라고 물으면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하시면서 또 이렇게 FRM을 할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공부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인 거죠. 여성 질환도 마찬가지. 이렇게 에스트로겐 우세 증후군을 만드는 가장 시발점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잘 분비될 수 있는 환경, 즉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콩팥에 있는 부신에다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티솔, 알도스테론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상하부에서 이 부신 부질에다가 코티솔을 분비시키게 되고 이 코티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콜레스테롤이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했죠. 그죠? 그런데다가 이 코티솔은 결국은 어떤 역할도 하냐 하면 우리가 체온이 떨어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티솔이 많이 분비되거나 하면 대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저체온증이 오게 되고 저체온증이 오게 되면 우리 갑상선, 이 성대를 싸고 있는 갑상선에서 갑상선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에너지 대사, 우리 몸의 보일러기 때문에 몸을 데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에너지 대사를 좋게 하고 또 하나는 칼슘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티솔이 갑상선에서 요오도 4개로 만드는 트리오드 티로닌이란 T4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을 T3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활성화돼서 만들어야 되는데 코티솔이 T4가 T3가 되는 걸 막아서 RT3라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호르몬으로 전환하게 돼요. 그래서 이 RT3는 결국은 비활성화된 T3가 돼요. 원래 T3가 하는 역할은 소화효소도 잘 분비하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도 좋게 하고 체온도 높이고 면역력도 증가시키고 호르몬도 잘 분비해서 난소의 기능도 좋게 하는 건데 코티솔이 분비되면 이렇게 T3를 잘 활성화되지 못하는 비활성화된 RT3를 만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오게 하고 게다가 갑상선, 난소의 문제를 오게 해서 여성 질환의 문제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난소의 기능을 좋게 하는 거는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지만
부신과 갑상선, 이 모든 호르몬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관리해야만 여성의 기능, 즉 여성 호르몬의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트로겐 증후군의 원인은 부신피로 증후군과 저체온 증후군으로 인해서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갑상선 항진증까지 같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갑상선 기능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 원인이 결국은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면역의 문제가 생기고 만성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갑상선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성 질환, 여성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거는 난소의 기능, 성호르몬의 기관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신과 갑상선 이런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축,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 또는 시상하부 내하수체 생식선 축 또는 생식선 부산 갑상선 축 이 모두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다 맞아야만 난소의 기능, 여러 가지 호르몬의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염증을 오지 않게 하고 이런 만성염증에 의해서 호르몬의 교란, 밸런스가 깨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오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영양도 먹어야 되고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성의 호르몬의 문제, 즉 에스트로겐 우세 증후군의 문제는 부신피로와 저체온 증후군, 즉 갑상선의 문제를 다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되는 것이 뭐다? 부신의 기능과 갑상선의 기능을 좋게 해야만 난소의 기능도 좋아진다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난소의 기능이 좋아야 나머지 부신과 갑상선의 기능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건강의 밸런스 전체를 봤을 때도 모든 호르몬의 축이 잘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스트레스는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스트레스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오는 독소들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비누, 샴푸, 화장품, 생리대, 개인 위생용품 이것들은 전부 다 제노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 또한 스트레스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제품을 쓰셔야 되는 거죠. GNH 바디 로션과 바디 샴푸, 화장품도 아티스트리,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베이스가 된 순식물성, 그래서 가안비가 아주 높은 제품들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과 성능보다는 얼마나 내 몸에 이런 독소로 작용하지 않느냐를 반드시 살펴보고 화장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화장품을 권유해보면 기능에 많이 피부가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돼, 저렇게 돼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결국 내 몸 전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화장품도 그 베이스가 어디서 오는지 독소는 특히 제노에스트로겐을 포함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꼭 그래서 비스페놀, 노닌페놀, 프탈레이트 같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살펴야 되죠. 그리고 알코올과 담배의 독성은 뭐 말하면 그죠. 근데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특히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단순하게 담배를 태우시면 보통 사람들의 비타민C 요구량보다 6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남성분들 건강 상담을 하면서 담배를 태우세요라고 여쭤보고 담배 태우시면 더블엑스 드시는 것보다 금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만약에 담배를 꼭 태우셔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6배의 영양소를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여성 건강, 호르몬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결국은 간 건강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성 호르몬이 정확하게 잘 분비되고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간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즈팩은 남성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내가 먹어야 됩니다. 밀크시슬은 남성이 먹는 게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나 남자 아닌데 여성이기 때문에 맨즈팩을 드셔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밀크시슬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의 질환과도 이 밀크시슬, 즉 간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한 번씩은 드셔야 되지만 매일매일 드신다는 나쁜 습관들은 꼭 고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혹여나 알코올을 너무 즐긴다. 그러면 반드시 해독과 디톡스를 하시면서 밀크시슬, 비프를 잘 챙겨 드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아진 게 미세먼지, 공장 내연,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호흡기를 통한 독성분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간 건강 이렇게 에너지 대사를 해보다 보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ATP를 만들기 위해서 꼭 배출되는 게 뭐냐면 CO2입니다. 내가 반드시 호흡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 이 CO2가 엄청난 독성 물질이거든요. 발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게 되죠. 마스크를 끼게 되면 내 호흡의 일정량을 다시 내가 흡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을 만나면 늘 요즘 환절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끼시는 게 좋겠지만 웬만하면 마스크를 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호흡의 일정량을 내가 다시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지금은 저는 단종돼서 정말 아쉬운데 자동차에도 공기청정기를 넣는 것, 방방마다 넣는 것, 요즘 우리 블루 스카이가 나왔죠. 방방마다 공기청정기 넣는 것은 이 CO2 배출 때문에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납, 순, 중금속 중독. 이 환경으로만 특히 중금속들은 내가 미네랄이 내 몸에 충분히 들어가 있으면 잘 배출됩니다. 그런데 내가 미네랄이 부족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납이나 중금속들이 내 몸에 잘 차고 들어 앉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납이나 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미네랄을 충분히 먹는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쌓이지 않게 되죠. 게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장내 환경, 세균이나 바이러스, 미생물이나 식중독에 의한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장내 문제로 인해서 장세포 사이의 밀착력, 결합력이 깨져서 해독이 돼야 되는 물질들이 내 혈관을 타고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장의 항상성, 즉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 중간에 있는 기해균이 항상 우리 편이 돼서 85대 15의 유익균이 많은 그 장내 환경이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누수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면은 내가 항생제를 복용한다든지 장내 환경이 나빠져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모든 질병의 95%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에 따라서 벌어진다는 거 요즘 우리가 마일랩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처방받으셔서 기회군이라고 하죠. 얘들에게 내 편이 되어주는 그래서 반드시 365라든지 아니면 내 번호 유산균을 드시면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해독해야 되는 나쁜 물질들이 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정크푸드, 트랜스지방, 액상과당 그리고 제가 별표를 해놨는데 최근에 의학계 또는 영양학계에서 꼭 얘기하는 게 이 AGE입니다. 이게 뭐냐면 체중 당화 산물이라는 건데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예가 뭐냐면 고기 열심히 구워 먹고 냉면 한 사발 먹죠. 열심히 고기 구워 먹으면 마지막에 꼭 밥을 드셔야 뭔가 먹은 것 같죠. 이렇게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당화산물, 즉 우리가 당독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화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독소를 낮추는 삶을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이라든지 이런 트랜스지방이라든지 고혈당을 일으키는 이런 음식들을 안 먹어야 돼요. 이 당독소가 노화의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할 만큼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식생활 습관에서 이 GI라고 하죠. 우리가
당지수가 높은 물질을 먹고 있는지, 내가 단백질, 특히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나서 냉면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 당화산물을 잘 먹지 않는 식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화학비료, 농약, 살충제 물론 마찬가지. 이런 독소들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제노에스트로겐 역할도 하기도 하고 내 몸을 교란시키고 호르몬들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잘 빼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 만성염증은 결국은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 만성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내가 만약에 외식을 많이 하고 술을 좀 많이 먹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뭘 하는 게 좋죠? 반드시 해독을 하고 디톡스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게다가 내가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좋은 식생활 습관을 갖는 다이어트가 안 되는, 즉 좋은 영양을 넣어주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체지방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독성 물질의 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반드시 디톡스를 하시면서 독성 물질을 제거해서 그렇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그냥 금식만 한다든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체지방을 줄이는 거에만 포커스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걸 감지하냐면 독성이 많이 축적되면 안 되죠. 그래서 독성 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체지방을 더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다이어트는 요요가 촉발되게 되죠. 그래서 체지방의 합성이 축적되지 않도록 요요 없이 건강한 상태를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유지하게 하려면 제대로 된 독성 물질을 잘 제거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근육을 잘 형성하는 다이어트를 해서 해독과 디톡스가 되도록 하는 다이어트를 해야만 요요 없이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가끔 100% 뺐는데 120% 찌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오비소겐이라고 하죠. 내가 독소를 많이 품는 체지방을 갖게 되면 우리 몸에 바깥에 있는 거 저장하는 건 전부 다 지방세포에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독성 물질의 농도가 상승되지 않는 다이어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명한 다이어트, 그리고 지혜로운 다이어트를 하셔서 지방을 제거해야지 요요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생리가 불규칙한 여성들은 수명도 짧다는 논문도 있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완경기 이후는 더하죠. 완경기 이후 여성들에게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든지 간염도 증가하고 사망률도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의 생리가 불규칙할 경우에도 사망률이 높다는 논문이 최근에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여성 건강이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수명과도 연관이 됩니다. 삶의 질도 연관이 되지만, 그래서 40세 미만의 여성 7만 2천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28%는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생리 주기가 길었고, 이렇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생리 주기가 길어지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지방간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 많은 해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학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은 거는 지방간이 이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리주기를 정확하게 따박따박 제때 하고 생리주기가 길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폐경전 젊은 여성의 불규칙한 생리 또는 긴 생리 기간이 이렇게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거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건강한 여성성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뭘 해야 된다? 밀크시스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지방간이 되지 않도록, 특히 지방간이 되면 독성이 간에 많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지방간이 간염으로 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특히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여성은 남성 호르몬을 낮추고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걸 간에서 하는데 간 기능이 나빠지면 그래서 간염이 심하다든지 간경화가 심하신 분들은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여성이 수염이 나기도 하고요. 목젖이 나오기도 하고 음성도 변하죠. 남성화되고 남성은 간경화가 오게 되면 여성화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은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을 바꿔서 비알코올 지방간 및 이런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춰야만 한다는 것이 최근 연구팀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그리고 대사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지방간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뭐다? 인슐린 저항성이다. 우리 너무나도 많이 배웠죠.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높은 혈당을 유지하거나 잦은 간식, 잦은 야식, 자주자주 췌장을 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계속 일을 시키면 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지게 되고 또는 민감도가 떨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포도당의 수는 적어지고 혈중에 있는 그 혈당은 높아지다 보니까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은 늘어나면서 에너지는 만들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특히 다나성 난소 증후군 여기 보면 다나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20대 30대한테 다나성 난소 증후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난소의 기능을 갖고 있는 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개수는 많으나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가임 시기에 임신이 되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도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고 다나성 난소 증후군은 결국은 비만한 사람들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건 이런 많은 대사성 질환과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여성 질환에도 뭐가 중요하다?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바디킬을 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고 금식 기간, 즉 간헐적 단식이란 단식 시간을 길게 가져서 계속 췌장에다 인슐린을 분비하라는 피로도를 높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고 췌장이 좀 쉴 수 있게 해줘서 이런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것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여성의 문제는 결국은 간의 건강과 장의 건강과 연결됩니다. 내 장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인 경우에는 내 몸에서 에스트로겐을 잘 배출하고 에스트로겐을 재흡수하는 양을 줄이게 됩니다. 특히나 환경호르몬 같이 제너에스트로겐들을 잘 배출하는 것은 해독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장 상태가 되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에스트로겐을 내보내는 효소를 억제해서 역수송체를 억제해버려서 에스트로겐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훨씬 더 심해지고 몸에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밸런스를 깨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장에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여성 건강과도 아주 영향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내에 다양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오지 않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다? 장내 균종의 다양성,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고식이섬유 식사를 하거나 발효식 음식을 잘 먹어서 단체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잘 만들어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들을 모두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W 유산균이라든지 또는 내 번호 유산균, 체변을 한 다음에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잘 먹어서 단세지방산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가 여성 건강에도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성염증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면역력이 저하되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하는. 그래서 여성의 질환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세균이 전체의 90에서 9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락토바실러스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항생제를 사용했거나 질세정제를 과다하게 사용했거나 하는 등의 원인으로 감소하게 돼서 여러 가지 질도의 염증이라든지 질염 같은 것을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체 항상성상 여성성을 갖는 이런 비뇨기 쪽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W 유산균으로 락토바실리우스 균을 편을 많이 넣어줘서 건강을 유지해야 가임기 여성들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주의해야 될 여성 질환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생식기, 유방질환, 갑상선질환, 자궁질환, 난소질환 등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갱년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죠. 뭐 우울하다든지 우리는 다 겪었죠.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이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2막의 시작 완경기에 오는 완경기가 오면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솔직히 우리가 생식 관련돼 있는 기간은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트로겐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두뇌에서는 인지기능, 체온 유지하고 심혈관에는 혈관 운동과 지방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서 여성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고 뼈의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피부도 좋게 하고 이런 필요한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완경이 돼서 에스트로겐이 잘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반드시 에스트로겐 수용체 중에서 베타의 수용체에서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에스트로겐에 의한 이런 LDL이라든지 중성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시켜야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베타 수용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 혈당이 오르고 콜레스테롤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뼈의 약화도 올 수 있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혈중에 칼슘 농도가 떨어져서 뼈가 약화되죠. 쉽게 얘기해서 완경이 오게 되면 노화 진행 속도가 4배에서 6배 빨라집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4배에서 6배 빨라지고 노화가 되는 것도 4배에서 6배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갱년기 증상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 개선 방법은 잠시 뒤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갱년기 증상은 불안과 신경감인 우울감 또는 감정의 변화까지도 오게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너무나도 많이 바꾸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줍니다. 여성 건강을 또는 내가 가임을 하기 위해서 여성 건강이 좋던지 아니면은 완경 이후에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든지 이 한 장에 있는 그림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은 내가 이런 건강을 유지한 여성 질병으로부터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영양입니다. 좋은 식단과 영양소로서 잘 채워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유지해야만 체온도 유지되고 부신이나 갑상선의 기능도 좋아진다 했죠.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해독하고 회복하고 재생할 시간을 충분히 줘서 특히 폐경이 되고 나면 완경이 되고 나면 자꾸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이럴 때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죠. 굿슬립 밸런스라든지 이런 칼슘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는 프로틴 안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을 잘 먹는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한 휴식을 해서 재생하고 회복하고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런 호르몬과 관련된 내분비계가 좋게 하려면 뭘 관리해야 된다? 스트레스 관리해야 된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시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저는 스트레스 관리법 중에서 최고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 스스로를 봤을 때, 몸은 힘들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몸은 힘들지만, 심리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를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면역이라든지 비만, 특히 비만 관리를 지금 우리 바디킷하고 바디킷 M이 시작됐죠. 비만 관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노화와 해도 그러면 염증,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데도 그리고 당 독소를 없애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 한 장이 오늘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 장에 있는 것들을 하시면 여성 질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혈관계, 체중 증가의 문제들을 내가 개선하기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더 좋아져서 출시됐죠. 그저께 출시됐나요? 흡수율을 훨씬 더 좋게 했기 때문에 오메가3는 가장 좋은 건 혈행을 좋게 하고 뇌 건강, 눈 건강도 좋게 하지만 특히 여성의 건강에도 모든 만성염증, 오메가3 하면 가장 1번이 저는 항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염에 좋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좋게 하는 코엔자임 Q10.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꼭 코엔자임 Q10을 먹습니다. 항산화 때문에도 먹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B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나머지 미랑 미네랄들을 다 먹기 위해서 뭐부터 먹어야 된다? 더블엑스부터 먹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감마리놀렌산과 오메가3가 항염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 그래서 특히 우리가 칼슘과 비타민 D의 밸런스를 맞춰서 먹는 게 좋은 것처럼 감마리놀렌산과 오메가3를 같이 먹는 것이 시너지가 훨씬 더 있습니다. 감마리놀렌산이 원래 아토피 치료제로 출시됐던 건 알죠? 그만큼 항염에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얘기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2의 여성인 그 완경기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또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신 분들도 오메가3와 GLL 브랜드를 잘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생리통이 늘 심했었는데 아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 GLA 블렌드 오메가3를 먹고 난 다음에 한 반년쯤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제가 항상 생리 이틀째는 꼭 타이레놀을 먹었었거든. 생리통이 심해서. 그런데 제가 증상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죠. 개선됐었던 걸. 그래서 6개월 뒤에 어느 날 제가 진통제를 찾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놀라운 변화죠. 내가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 그 진통제를 보고 알겠어. 내가 어느 순간부터 먹고 있지 않고 있구나. 그만큼 개선이 잘 됐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권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 베타를 주로 작용하는 성분이 뭐냐 하면 이소플라본입니다. 이 이소플라본, 그래서 가끔 소비자들 중에서 그 아이의 성조숙증이 걱정돼서 프로틴 안 먹여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이 있죠. 절대 성조숙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용체 베타에 작용합니다. 여성 생식과는 관계없는 여러 가지 다른 쪽의 에스트로겐의 활동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완경기 여성은 꼭 근육 생성을 위해서라도 프로틴을 챙겨 드셔야 되는 거죠. 또 루바브 뿌리 추출물,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에 있는 나프티신이라는 식물 성분이 갱년기 증상, 특히 갱년기의 삶의 질을 평가한다는 인증을 받은 거니까 꼭 챙겨 드시고, 이와 라프티신은 그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엑스에 레스베라트롤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더블엑스 같이 챙겨 드시면서 갱년기 증상, 여성 건강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포도주 한 잔씩 정도 하는 거 좋다죠.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특히 레스베라트롤은 암세포를 찾아가서 자가폭탄처럼 터트려서 없애줍니다. 오메가3도 참 최근에 2021년에 그 벨기에에서 발표됐죠. 오메가3도 암세포를 찾아가서 터트려서 사멸시킨다라는 논문이 최근에 발표돼서 핫해졌죠. 그래서 내가 항염, 항암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좋은 기능성 식품들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성 건강을 위해서 호르몬의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게다가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없애야 된다. 그러려면
독소로부터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만성피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혹시나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바깥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한 번씩 해독, 특히 림프 디톡스 같은 거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우세 증후군에 의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갑상선이나 부신의 기능을 좋게 하는 것. 갑상선 기능을 좋게 하는 거는 아연이나 그 셀레늄 같은 것이 갑상선 기능을 좋게 하고요. 그리고 부신의 기능을 좋게 하는 건 비타민 E나 비타민 C,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 부신의 기능, 특히 콩팥의 기능을 좋게 하죠. 그리고 간 기능을 좋게 해야 해독하고 장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을, 만성 염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밀크시슬 같은, 그래서 B군, 간 건강을 좋게 하는 밀크시슬이라든지 글루타치온 출시돼서 너무 좋죠. 그리고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먹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블X, 루바블렌드, 밀크시슬, 오메가3, GLA 블렌드 이런 것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넣어주면서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마이핏과 그 다음에 바디케어입니다. 1년에 가만히 있으면 1%씩 그 근육이 소멸되는데, 없어지는데, 근육 1%가 없어지면 요실금이 일어날 확률이 8%가 높아집니다. 남성은 한 6% 정도 높아지거든요. 남성도 요실금이 옵니다. 근데 여성이 훨씬 더 심하죠. 게다가 출산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질, 우리는 노후는 길어졌으니까 삶의 질을 위해서 근육을 지키는 것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트리라이트 제품으로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베스트 오브 네이처에서 온 이 제품들로 내 여성 건강을 건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소비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당신의 선택, 매일매일 하는 선택이 미래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계속 체크만 하지 말고 내가 혈당이 높니 아니면 체중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선택이 현명하게 해야 내일이 달라지잖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오늘 선택하는 것이 그쪽 방향에서 가야 되는 거지.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건강을 잃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면서 내 건강을 이렇게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베스트 오브 네이처로 해야 되는 거죠. 약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수술로 고치고, 수술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열로 고치고, 열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불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25센트 라이드를 타시고 매일매일 여성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을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더 활기차고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여성 건강도 지키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맞춘다고 조금 바삐 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병한 삶이죠. 가장 큰 재테크는 뭐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의 역할, 여기 소비자도 들어와 계시지만 ABO이신 리더님들의 역할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어진 노후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하나 권유하거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드리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꼭 인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같이 즐겁게 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 한 장으로 끝나니까 그 한 장을 잘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